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네. 아유 마음이 좀 급해는 모양이네요. 예, 막 잘라버리네. 잘라 먹어버리네. 더 디테일.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네. 자리는 이미 대부분 다 만석이 됐기 때문에 네. 참여하실 분은 온라인으로 네.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미장 얘기는 뭐 할 게 예, 미국 시장 없는 거고요. 네, 바로 우리 시장부터 들어가면 될까요? 그냥 어제 미국 시장이 쉬었길래 미국 올해 지수 흐름을 한번 봤어요. 아, 네.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주셨군요. 뭐 아직 뭐 연말에 나중에 더 하겠지만 정리하겠지만 올해 어떻게 움직였나 봤더니요. 11월 22일까지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S&P 500이 18.6% 올랐고요. 연초 지수 대비 나스닥이 36.3% 올랐습니다. 다우는 6.4% 올랐고요. 야, 진짜 양대 지수 간의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예. 러셀 2000은 1.3% 올랐습니다. 러셀 2000 중소기업들이죠, 예. 대부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7.9% 올랐고요. 나스닥 100이 46.2% 올랐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거 별로 얘기를 안 하는데 나스닥 바이오테크놀로지 인덱스라고 해서 바이오 헬스케어 시총이 높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예전에 많이 봤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10%. 다우가 워낙 뭐 많이 올랐었었죠. 네. 다우 운송 지수는 12%. 다우 운송 지수도 꽤 많이 봅니다. 경기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면 쏠림 현상이 얼마나 크게 있었는지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빅7 위주로 올랐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고 나스닥이 36%, 나스닥 100개 종목은 46%잖아요. 올해 전체 시장을 좀 알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좀 달랐죠.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더 강했었고요. 최근에 2주 동안은 미국하고 비슷하게 코스피 200이 가장 많이 올랐고요. 코스피가 올랐고 그다음에 코스닥이 좀 약한 그런 모습을 요즘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뭐 이런 거 한번 볼 필요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야, 나스닥이 참 좋았네요. 테크들 많이 올랐죠. 엔비디아. 그렇죠. 뭐 전체적으로 뭐 52주 신고가 또는 역사적 신고가를 내고 빅7이 좀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밋밋했습니다. 간보합 시작을 했는데 선물 하락하면서 하락 전환했고요. 그렇다고 또 반등하고 장중에 계속 등락은 있었는데 지수의 변동 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장 막판에 플러스로 좀 만들더라고요. 그 장 막판에 보니까 상해 종합 지수, 홍콩 항생 지수, 나스닥 선물 지수가 동시에 좀 오르더라고요. 그거 따라가면서 조금 오르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고요. 외국인들 매수로 인해서 하락을 방어하긴 했지만 그래서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2,514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조는 이번 주 내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수 하단 방어를 좀 하고 있지만 시장이 아주 강하게 가고 있지는 못한 그런 상황이고 그 상황 속에서 종목별로만 따로 움직이고 있는데 어제는 납법과대 엔터주들이 한 5% 10%씩 오른 종목이 많이 나타났고요. 바이오주가 어제 강세였어요. 그래서 네. 바이오주가 강세를 보이는 그 몇몇의 어저께 그 급등한 종목들을 봤더니 그 뉴스들이 좀 나왔는데요. 과거에 있었던 뉴스들이에요. 새로운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주가 오르면서 뉴스를 주가가 오르니까 갖다 붙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자긴 들긴 합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바이오주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내년 바이오주 얘기를 꽤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호재성 재료가 강하게 먹혔다라는 것은 수급이 좀 이쪽에 붙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오늘 뉴스의 제일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 텐데 12월 15일 날 코스피 200, 코스닥 150, KLS 300 구성 종목 정기 변경이 있는데 여기에 바이오 종목이 꽤 많이 요번에 들어갑니다. 그 들어간 종목들이 어제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 특징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목들은 뭐 또 확인 다 되는 거죠? 이건 들어가면. 예, 그렇습니다. 포털감 다 있는 그런 뉴스입니다. 자, 오늘
미국은 블랙 프라이데이라서 1시에 조기 종료하고요. 미국의 S&P 글로벌 제조업 PMI가 발표됩니다. 자, 지금 시장이 미국은 지금 쉬었지만 미국의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떤가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4주 연속 상승으로 3개월 하락 모두 만회하면서 전고점에 임박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거 지금 S&P 500의 주봉 차트입니다. 여러 차례 제가 보여드리고 있고, 이 사선으로 근 건 추세를 얘기한 거고, 아래로 근 거는 직전에 4,100포인트 근 거고요. 이걸 이제 뚫고 지금 4주 주봉입니다. 4주 연속 상승을 해서 직전 고점에 가 있잖아요. 이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쭉쭉쭉 갈 거냐, 아니면 좀 쉬어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매물 나오면서 좀 한번 꺾여갈 거냐. 뭐 일반적으로는 한번 꺾일 거라고 예상을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을 하시죠. 이런 경우에는 지금 여기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이에요. 두 번째, 시장을 견인한 빅7 종목들이 역사적 신고가 또는 52주 신고가를 다 내면서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이렇게까지 올라왔는데 바로 갈 수 있느냐. 엔비디아를 보시면 역사적 신고가를 내고 매물이 나오잖아요. 이벤트 종료하고요. 그런 착실한 매물이 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국채 수익률하고 달러인덱스를 잘 보시면 달러인덱스가 107이 고점, 이번 고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103대까지 떨어지면서 네. 그 변동성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보면은 5%를 장중에 2번 터치했죠. 지금 4.4, 4.5까지 와서 여기서는 그냥 멈춰 있죠. 네. 멈춰 있다는 얘기는 그 방향으로 하락 방향으로 계속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더 가는 건 아니지 않나? 이런 게 주가가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런 모양이 지금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보면은 주가 지수도 그렇고요. 개별 종목의 주가 지수도 그렇고, 그리고 이런 지표들도 한번 변동성을 크게 줬다가 변곡점에 지금 와 있어요.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아니면 더 하락하느냐 마느냐, 거기까지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계속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마도 그 정도의 자신감은 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방향에서 좀 쉬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 다음 방향을 좀 지켜보는 그런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좀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보여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어떤 변곡점에 좀 가 있는, 직전 고점에 가 있고 52주 신고가 가 있고 또 떨어진 것도 지지선에 가 있고 막 그런 모양이 좀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외국인 매수로 인해서 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하방의 안정을 지금 어떻든 취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위에 보여드린 매크로 지표나 미국 시장이 굉장히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 시장 역시도 지금 뭐 아침에 환율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좀 주셨는데 저점 1210원 가고 고점 1360원 가고 이건 비정상의 움직임이 그렇죠.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론 뭐 결과가 좀 이따 뭐 더 봐야겠지만은 이때는 이제 달러인덱스나 위안화나 엔화하고 동시에 봐야 되는데 딴 거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원화만 지금 그렇다라는 것은 뭐 우리나라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이 돼서라기보다는 어떤 해프닝이 있지 않았나, 또는 기적 오류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현재까지는 그렇게 들고 있는데요. 여하튼 간에 지금 1,300원이거든요. 우리나라 환율이 1,300원에서 1,300원 아래 떨어지면 오래 있지 못하고 다시 튀어 올라옵니다. 그 밑에서 안정적으로 원화가 강세가 되고 있을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다가 좀 매크로 환경이 좀 안 좋고 그러면 또 위로 올라갔다가, 그래서 1,300원 아래에서 그 하방으로 1,300원 아래로 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니까 또 여기서 등락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 차트를 제가 월요일 날 보여드렸는데 박스권 상단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미국의 주가 지수와 그리고 주요 종목의 주가와 지표들이 지금 변동성을 주었다, 변동성이 잦아들면서 어떤 변고점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환율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차트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 일봉입니다. 삼성전자 일본 가서 지금 여기 보시면 맨 끝에 일봉이니까 1, 2, 3, 4, 5, 6일 동안 옆으로 그냥 있죠. 이걸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돌파 시도를 하네. 예, 요러고 지금 있는 거예요. 네. 그나마 여기에 계속 있는 건 외국인들 매수가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이걸 돌파를 해내야지만 뭔가 어떤 일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수세 변화가 되든 뭐가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차트를 보면 직관적으로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지수가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걸 설명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 변동성이나 아니면 여기서 강하게 가는 그런 걸 좀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시장이 밋밋하고
좀 재미없는 상황이 좀 돼버려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미국 시장 매크로 지표 향후에 어떻게 될지 우리나라는 눈치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냥 조목 장세만 좀 이뤄지고 있다. 네. 그렇게 정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차트 몇 가지 가져왔는데 아까 그 S&P 500의 주봉은 보여드렸고요. 4주 연속 상승했고 월간으로 11% 오르면서 직전 고점에 지금 임박해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지금 월봉입니다. 월봉이거든요. 이 월봉의 요 지금 직전 고점 돌파하면요 신고 지수예요. 역사적 신고 지수가 그냥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렇게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더 갈 수 있으려면요 두 가지로 시장이 움직이잖아요. 하나는 기업 이익의 합이 있는 경기의 동향 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은 4분기의 경기를 좀 눈높이가 상당히 낮아져 있습니다. 지금 낮게 봅니다. 그거 좀 이따 첫 번째 뉴스로 가져올 건데요. 좀 네. 낮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의 부분으로 갈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수급적 이벤트가 발생이 돼야 돼요. 수급이 시장에 유동성이 확 들어올 수 있는 만한 유동성이 발생이 돼야 되는데 지금 당분간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 위쪽을 얘기하기보다는 아래쪽 얘기를 요즘에 조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건 단기적인 거고요. 뭐 그 이후에 위로 올라가면서 뭐 5,000 포인트, 5,300 포인트 얘기하는 쪽도 있고 또 아래쪽도 얘기하는 쪽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건 이제 월요일에 보여드렸던 그대로인데 우리 코스피 지수입니다. 우리 코스피의 양봉 꽤 크죠. 꽤 크게 이번에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러나 보시면 거래량도 상당히 줄어져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하락폭이 하단 부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 시장이 추세적으로 상승한다든지 위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라는 그런 시그널은 사실은 없는 겁니다. 네, 그 아래에서 반등을 했을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위로 더 치고 가면서 2,600포인트를 만약에 돌파하면서 가려고 하면 아까 보여드렸던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시장에서는 반도체 섹터와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존재해 있습니다. 그 존재감으로 인해서 이 상당 부분에 왔고 여기서 옆으로 횡보하면서 빠지지 않고 있는데 그 위로 더 가기 위한 또 추가적인 모멘텀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사이버 원데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PC 발표입니다. CPI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PC 발표가 다음 주에 있다는 거 하고요. 우리나라에 금통위가 있습니다. 금리 결정. 또 동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준 베이지북 공개가 중간에 한번 있고 사실 PC 빼고는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만한 빅 이벤트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그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시장은 변곡점이나 또는 전고점에 임박해서 시장이 좀 주춤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돌파를 하려면 경기나 기업이익에 대한 확실한 어떤 시그널 또는 수급에 대한 시그널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미국의 4분기의 경기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시그널이 보고서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걸 네.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연방은행의 보고서예요. 2023년에 3분기까지 데이터 기반의 향후 예측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금리가 만약에 단기 금리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내년과 내후년까지 상당한 경기 둔화가 있을 개연성이 있다. 향후 2년 동안 10년물 국채 수익률 100bp 이상 하락 가능성이 있고 금리가 하락해도 실업률이 상승하면서 물가는 2024년, 25년, 2년을 지나면서 2% 아래로 하락할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뉴욕 연방은행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한번 쭉 더 읽어보겠습니다. 네. 영국의 경제조사기관 캐피털 이코노믹스에서 경제동향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다 연말이니까 요즘에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순환적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으며 몇 분기 동안 급격히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이렇게 얘기한 상태에서 지난 11월 1일 날 연준 FOMC 회의 끝나고 연준에서 자기들 스스로 발표를 하기를 4분기에는 현저한 경기 둔화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은 계속 올라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 4분기 이후에 미국 시장의 경기의 전망은 하향 다운되고 있다는 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에서는 기업 이익이 그러니까 경기가 확 올라가는 부분이 있든지 아니면 유동성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경계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고 있으면서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벤트는 지금 없기 때문에 시장이 좀 여기서 강하게 올라가는 여태까지 올라왔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강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요걸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경기에 대해 얘기하고 시장이 뭐 앞으로 더 많이 못 올라갈 거야 이런 지수를 얘기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요. 지수가 뭐 사실은 연말 분위기와 연초 분위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굉장히 좋지 않은 뉴스가 있고 경기의 전망이 있다 하더라도 시장은 또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자기들 스스로들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연준은 고금리 장기화 정책 고수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시장하고 미스매칭이 되는 게 내년에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좋지 않은 변동성을 주지 않을까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게 내년의 키포인트이다. 네네. 요걸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걸 좀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는 CATL이 지금 선전 증시에 상장되어 있죠. 선전 증시라 하면 미국의 죄송합니다. 중국의 그 중소형 스타트업 기업들 위주로 많이 있는 그런 데인데 CATL이 원래 스위스에 상장하려고 그랬어요. GDR로 그랬는데 요걸 좀 철회하고 홍콩 증시의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CATL이 중국 내 점유율이 42.8%이고요. 22일 기준 시장 가치는 약 141조 정도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상장이 돼서 글로벌리 어떤 가치를 평가를 받는 모습이 나타나면 우리나라에 있는 2차 전지 기업들 있잖아요. 네. 이게 고평가 논란이 상당히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이 CATL이 글로벌 기업 또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이 평가를 받으면서 여기에 이제 매매가 됐을 때, 직접적인 매매가 됐을 때 아마도 우리나라에 있는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또 새로운 평가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좀 이것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뉴스는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사가 생성형 AI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SK텔레콤이 AI 비서 앱을 통해서 음성 녹음 및 통화 통역 서비스를 연내 출시한다라는 목표가 있어요. 이게 지금 타이틀 뉴스에 보면요, 신문의 뉴스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이제 영어 공부할 필요 없네, 뭐 이렇게까지만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에요. 삼성전자의 겔 24부터 AI 라이브 통화 통역을 탑재하겠다는 거예요. 네. 한국말로 하면 영어로 저쪽으로 전달해 주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요걸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내년도에 나오는 PC와 그리고 스마트폰은 AI 비서가 결합돼서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아마도 굉장히 빠르게 시장에 화두가 되고 내년도에 굉장히 화두가 많이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 준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방송도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게 언어가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예. 그럼 사실 저 미국 FMC 얘기나 미국 CPI 얘기를 전 세계 각국에서 다 번역된 자기 한국말로 뭐 인도네시아 말로 뭐 그죠? 예. 중국말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미국에서 하면 돼. 동시통역이 되니까 그냥 바로. 네. 예. 그죠?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연준 정책이나 이런 건 뉴욕이나 워싱턴에서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겠지. 바로 방송하면 바로 한국말로 되니까. 그러니까 서비스가 이제 약간 후행하면서 기술이 뒤처진 저 같은 사람도 상용화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뭐 엄청 나겠죠.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뭐 우리는 팝하고 많이 쓰잖아요. 네. 저희 딸이 영문학과 다녔는데 영문학과 사는 애들도 팍팍어로 많이 이용한다 그러더라고요. 팝은 뭐예요? 번역 서비스 아, 하는 거예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제가 자료 이거 월가 자료도 보잖아요. 월가 자료 보면은 읽는데 그래도 뭐 조금 단어 몇 개 빼고는 해석이 되긴 되죠. 우리 업계 일이니까. 근데 딱 긁어서 팝하고 가면 예전에는 오류가 많았어요. 엉망이었죠. 전문 용어가. 근데 상당히 좋습니다. 요즘에는? 아침에 제가 그거를 복사해서 한국말로 번역해가지고 읽고 그러거든요. 네. 그걸 가지고. 나는 그걸 몰랐지. 아니 그러니까 영어 지금도 이제 뭐 하시니까 안 되겠죠. 번역하자면 뭐 할 수는 있는데 이제 그거랑은 좀 다른 문제로 예를 들어 SKT가 네. 뭐 실시간으로 통역해 주는 거 한다. 이게 챗GPT 그러니까 생성형 AI랑 관련이 있는 건가? 그냥 더 그 시간을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도 할 수 있는 통역 시간을 빠르게 줄여준다는 거 정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그 서비스하고 생성형 AI하고 생성형 챗GPT는 보다 더 진보된 기술이잖아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게 나오면서 이게 부각이 된 거이고 그러면서 더 많은 거기에 서비스들이 들어가겠죠. 그 정도로 판단을 해요. 통신사 차원에서의 통신사에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영어과 같은데 잘 안 가겠다.
아 영문과 뭐 이런데요? 영문과나 영어과 같은데 왜 가야 되지? 막 이런 생각할 것 같은데 사실 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영문과 친구를 맨날 놀려 먹었던 내가 쟤는 영문과 영문을 모르니. 근데 다른 과도 마찬가지. 뭐 그렇긴 하지. 통계학과 이런 데도 사실. 근데 뭐 그게 그렇게 예. 되겠습니까? 이제 뭐 잠깐 뭐 다른 말씀 드리면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AI 생성형 AI가 생기고 로봇 어드바이저가 생기면서 애널리스트나 변호사나 판사나 저처럼 이게 나와서 전문가 얘기하는 사람 다 없어질 거다. 그리고 뭐 매매도 트레이딩도 그렇게 이제 가고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로봇 어드바이저로 인한 AI 알고리즘에 의한 매매들 있잖아요. 네. 그 최종 판단 다 사람이 합니다. 아직도. 자기청 사람이에요. 중요한 겁니다. 극소수의 사람들만 이제 어마어마한 고액 연봉으로 가고 나머지가 이제 다 일자리 잃는 거 아니냐는 이제 두려움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 시장경제 시장 조사 업체 옴디아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에서 어제 이제 발표가 있었는데요. SK 하이닉스의 3분기 디램 시장 점유율이 35%로 창사 이래 최고 점유율을 했다고 오, 합니다. 30 몇 프로요? 예, 엄청나죠. 저도 보면서 좀 놀랐어요. 그럼 삼성은 몇 프로예요? 한 반쯤 되나? 반좀 뭐 조금 낮아졌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삼성은 좀 낮아졌겠죠. 낮아졌겠죠. 예. 그 AI 시 마이크론이 있고, 예. AI 시대 HBM 중요도가 커지면서 판도가 변화됐다 요 얘기를 하면서 옴디아 컨퍼런스 어제 얘기가 2027년까지 디램 매출 증가율은 평균 21%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HBM 52% 예상을 하고 있고 HBM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기술 경쟁력 업체들이 이익이 독식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의미 있는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네. 그리고 좀 빨리 해야겠네요. 자율주행 기술에 투자하는 기업들, 이거 그냥 좀 한번 읽어드려볼게요. 현대차 자율주행 계열사 모셔널의 손실 규모가 2020년 2,300억, 21년 5,000억, 22년 7,500억에 계속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구글의 웨이모, GM의 크루즈 등도 매년 수십억 달러 손실이 나고 있어요. 우버와 구글 출신이 설립한 그 포드하고 같이 했던 포드에 납품하려고 했던 아로고 AI 여기 지금 네. AI가 또 자동으로 바뀐 겁니다. 이게 폐업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포드의 CEO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완전 자율주행의 미래에 낙관적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직접 그 기술을 개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누가 만들면 돈 주고 쓰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이걸 왜 제가 이 뉴스를 가져왔냐면 그 다음부터입니다. 자동차 기업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는 이유는 자율주행 분야에서의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서이다. 자율주행 기술은 영업이익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조업에서 플랫폼 기업으로 자동차 기업들이 변하면서 그러면서 이익을 상상시킬 수 있는 무기로 쓸 수 있는데 이게 테슬라가 선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테슬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테슬라는 궁극적으로 전장, 배터리, 충전기,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수익이 자동차 판매 수익보다 더 클 것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손실이 계속 나고 있고 굉장히 어려운 길을 가고 있지만 완전 자율주행에 대해서 이게 언제 되겠어라고 하지만 그래도 계속 여기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 계속 손실 나는데 이거 그냥 포기하고 포드처럼 누군가 만들어지면은 그냥 해도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전략적으로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기술이 결국은 수익에 연결시키는 기술이 된다라는 거 지금 설명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얘기를 왜 갑자기 또 꺼냈냐면요. 우리나라에 나온 하우스에서 있는 내년도에 가장 핫한 섹터 또는 테마가 뭘까 할 때 이 자율주행 얘기를 꼭 빼놓지 않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12월 15일 날 코스피 200, 코스닥 150, KLS 300 정기 변경이 있습니다. 코스피 200 편입 편출 종목 이렇게 쭉 있고요. 코스닥 150의 편입 편출 종목이 있는데 보시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 지금 시가총액이 위주로 이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지금 시장이 어느 쪽에 수급이 들어와서 어떤 쪽 섹터나 어떤 종목들이 꽤 주가가 많이 올랐고 어느 쪽은 지금 시장에서 좀 찬밥이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이걸 보면요. 야, 근데 이 편출이 저게 지누스도 편출이고. 지누스 매트리스. 네. 네. 우리 광고 했었는데. 광고 안 하자면 편출이네. 네. 코스닥 150 보면 요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테, SPG, 엠노, 큐렉스, 네오이즈, 아이센스, 셀바스 AI, 뭐 모트렉스, 뭐 하나기술, 브로노이, 루닛 이거 보면요. 이게 전부 다 나름 꽤 짱짱하다고 표현할까요? 짱짱한 성장주 애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이 꽤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이쪽에 스타트업 기술이나 아니면 성장주의 기술이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꽤 올라와 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HDC 현산도 편출이네. 잠깐만 있어봐. 아 편출에 내가 발담궜던 종목들이 많네요. 매드팩토도 있고. 네. 이게 뭐 직접적으로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르고 내리는 건 아닌데 어쨌든 예, 편출되는 친구들 예. 보니까 현대 참 저는 참 그거죠. 현대 인프라고 이거 좀 현대산업개발이 아니군요. 네. 다행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이런 것들도 잘 참고하면서 예. 투자에 도움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박병창 이사님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도 계속해서 의지 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